안녕하세요.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리어 개발 센터 개커쌤 채널입니다. 오늘은 자기소개서 성장 과정 문항이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나만의 스토리가 돋보이는 자기소개서 영상을 포스팅했는데요. 성장 과정 문항이야말로 스토리 형식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개성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묘사를 한 후 그 영향으로 형성된 가치관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성장 과정 답변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상적인 성장 과정 글의 완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중요 사건이나 인물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 사건의 정황이 몹시 극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것을 재료로 만들어진 글 또한 인상 깊은 여운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했던 사건 자체는 몹시 인상적인데 그것이 가치관 형성에 미친 영향이 약해 보이면 글의 전반적인 설득력은 떨어지게 됨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 문항은 말 그대로 성장 과정이지 성장 결과가 아닙니다. 내 삶이 존재했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발전했는지 그 과정을 어느 정도 포함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자들의 답변 내용을 보면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 작성하여 그것이 성장 과정 문항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성취 경험이나 직무적합성 답변에 더 가까운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장 과정 문항이 작성 요령에 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 과정 작성 요령 1. 부각시킬 가치관의 키워드 선정. 성장 과정에 관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부모님의 영향을 소재로 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얘기는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원자 본인에 대한 얘기보다 부모님 얘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하는 가치관의 키워드가 성실성, 근면성, 신뢰성 같은 것이면 워낙 다수의 지원자들이 선택하는 테마여서 좀 진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을 소재로 성장 과정을 쓰는 경우에는 좀 더 특이성이 있는 가치관의 키워드를 제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 과정 작성 요령 2. 관련 일화를 통한 사례 제시. 성장 과정 중에 나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주변 사람이나 특정 사건의 영향에 관한 키워드를 찾고 그것에 관련된 일화를 선택하여 자기소개서 작성의 소재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특정 사건에 대한 서술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말고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대응, 그 영향으로 나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어떤 특이성이 발현되었는지 이런 얘기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소개서가 아니고 나의 소개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장 과정 작성 요령 3. 직무 역량 연관성 고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시된 가치관의 키워드와 일화를 보고 인사 담당자는 지원자의 가치관이나 성향에 대해 짐작을 해볼 것입니다. 그런 개인적 특성이 회사의 직무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이 지원자는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가치관의 키워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지원 직무의 필요 역량 측면도 함께 감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하든 다 들어주는 사람이다와 같은 것이 나의 핵심 가치관 또는 성향이라고 서술한다면 그런 특성이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인재상과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성장 과정과 가치관에 관해 글을 쓰되 내가 지원하는 직무의 필요 역량과 연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여 가치관의 키워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 과정 작성 요령 4. 특이한 소제목과 첫 문장. 끝으로 성장 과정에 관한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 소제목이나 첫 문장의 특이성과 차별화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와 같이 업무 연관성이 높은 문항에 비해 성장 과정 문항은
개인적인 속성이 강한 문항이기 때문에 독특한 도입부를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인사 담당자의 눈길을 끌고 그 순간의 지원자의 개성을 진정성 있게 전달함으로써 내 글을 읽는 동안에 인사 담당자가 지원자에 대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성장 과정 작성 요령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진부한 성장 과정 글머리와 인상적인 성장 과정 글머리의 사례 및 간략한 검토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부한 성장 과정 글머리와 검토 의견입니다. 진부한 사례 1. 저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져 학창 시절부터 많은 친구들과 원만한 교우 관계를 가졌습니다. 검토 의견. 좋은 내용이긴 한데 너무 평이하게 보여서 인사 담당자의 눈길을 끌기 어렵습니다. 진부한 사례 2. 어려서부터 아버지께서 전국을 다니시며 건축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일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검토 의견. 무조건 아버지를 따라서 건축 일에 관심을 갖게 된 모양새보다는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부한 사례 3. 타인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강조하시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신뢰와 실행력을 가장 중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 이것도 좋은 내용이긴 한데 특이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고 부모님의 포용과 지원자의 실행력 사이의 상호 연관성이 미약해 보입니다. 진부한 사례 4. 아버지께서는 플랜트 유지 보수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집을 떠나 일하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검토 의견. 이 글은 진부해 보이지는 않지만 막연하게 보일 수 있는 글머리입니다. 그런 상황이 나의 가치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상적인 성장 과정 글머리와 검토 의견입니다. 인상적인 사례 1. 오늘은 무슨 놀라운 일이 없었나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들었단 말입니다. 검토 의견. 막연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읽는 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서두입니다. 인상적인 사례 B.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쓰는 것보다 돈을 세는 것을 더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검토 의견. 이 또한 돈을 쓰는 것과 세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애매하게 보일 수 있지만 궁금증을 자극하는 첫 문장입니다. 인상적인 사례 3. 최선은 자기의 노력이 스스로를 감동시킬 때 쓸 수 있는 말이다. 라는 어느 소설가의 문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스스로를 감동시킬 만한 노력을 통해 목표를 성취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 소설가의 문구를 인용하여 인사 담당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책으로부터 배운 것보다 삶 속에서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부각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결국 그 문구의 영향으로 이후에 어떤 성취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인상적인 사례 4. 평생 끊임없이 자영사업을 하셨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돈의 가치에 대해 일찌감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검토 의견. 아버님이 아닌 어머님이 평생 자영사업을 하셨다는 설정이 특이해 보입니다. 다만 돈의 가치라는 부분이 좀 진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후에 나올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한 서술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제 성장 과정에 관한 실제 작성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소서 성장 과정 작성 사례 1. 목표 성취를 통한 성장.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힘들고 아픈 것이 있어야 성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그 성취를 위해 노력하면서 성장을 일궈내곤 했습니다. 호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조기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언어적인 어려움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었는데 같은 학교 학생들과 친분을 쌓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 성격이 활달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무턱대고 학교 농구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농구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농구에 관한 신체적인 한계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꾸준히 연습 경기에 참석했더니 다른 선수들이 조금씩 저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고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친구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으며 이후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활달하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힘들고 아픈 것이 있어야 성장하는 것이라는 부모님의 말씀이 평이해 보이면서도 공감을 자극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스스로 성장을 도모했던 호주 유학 시절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지원자가 농구부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반겨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그 시도가 좀 투박하고 어색해 보이기 때문에 지원자의 성취 동기가 더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또 농구를 잘 못하면서도 꾸준히 연습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지원자의 적극성과 성실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자는 입사 후에도 주어진 업무에 대해 열정적으로 몰두하여 소기의 성과를 일궈낼 것 같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소서 성장 과정 작성 사례 2.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을 강조하셨고 그런 덕목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학창시절에 회장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소통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회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학에서는 동아리 회장을 맡으면서 중고교 시절보다 더 다양한 성향의 학생들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의견 충돌이 더 많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으로 그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았던 개커샘 동아리는 회원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동아리의 회생을 위해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필라테스를 동아리 활동에 새롭게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선배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계속적인 설득을 통해 필라테스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서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아리 회원수를 늘릴 수 있었고 정기 발표회를 하던 날 뒤풀이 행사에서 선배들로부터 반대만 해서 미안했다는 사과와 함께 동아리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해달라는 덕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신 배려와 책임감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부모님께서 강조하셨던 배려와 책임감의 덕목은 언뜻 평이하거나 진부하게 보일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지원자는 그 덕목을 몸소 실천했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인사 담당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고교 시절 반 회장으로서 그리고 대학 시절 동아리 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동아리 회장으로서 위기에 처해 있던 동아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가 인상적입니다. 회장으로서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선배들을 끝까지 설득하는 모습이 열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키워드를 배려와 책임감으로 표방했는데 사례 내용으로 봐서는 책임감에 비해 배려 측면이 별로 부각된 것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이상과 같은 두 개의 작성 사례 모두 평소 부모님이 강조했던 키워드를 제시한 후 이를 실천했던 사례를 제시하여 지원자가 그런 역량을 겸비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런 역량이 각 지원자의 지원 직무에도 잘 부합하는 것이라면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성장 과정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리어 개발센터 개커샘 채널이었습니다.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어 감사합니다.